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오늘 복장 참 그렇죠? 양반이 되고 싶어서 이런 옷을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질강, 여러 나라의 성장,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송화강 유역에, 제일 북쪽의 송화강 유역에 고구려가 있었고, 부여죠. 그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압록강 유역에 국가가 위치하고 있었고, 옥저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통해서 각각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북쪽에서 쭉 내려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해는 강원도, 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남부지방이죠. 이쪽 지역에 있다 가는 거, 뭐 정치, 경제, 뭐 장례 풍습, 뭐 혼인 풍습, 기타 풍습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제일 먼저 정치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여와 고구려는 같은 계통의 민족이에요. 누가? 부여에 있는 주몽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그거죠. 그게 뭐 예맥족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계통의 민족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비슷해요. 부여하고 고구려의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오부족 연맹체. 5개의 부족이 연맹왕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맹왕국. 자, 그러면은 부여는 5개 부족이 어떤 부족이 있냐면은 사출도가 있어요. 사출도. 사출도. 선생님 5개라면서요. 여기서 이제 왕을 뽑죠. 사출도는 뭐냐면은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뭐 마가, 말이죠. 우가, 소조, 저가, 민수야, 저가 갈 때 저자고 무슨 저자고? 저팔계. 돼지죠, 돼지. 그 다음에 이제 구가, 개입니다. 여기서 있는 부족들이 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뭘 뽑는다? 왕을 선출을 해요. 그런데 부여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이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거. 전쟁에서 지거나, 그 다음에 뭐 흉년이 들거나,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왕한테 물었습니다. 왕한테 물어가지고 왕을 죽이거나 왕을 쫓아내기도 했죠. 무서운 국가입니다.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인데 이 5개의 부족이 모여서 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회의라고 얘기하죠.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한 갈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쥐어터진 국가입니다. 생산해 내면은 뜯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삥 뜯겼다고 얘기하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뭐 센터 까였다, 뭐 수발이 까였다 이런 말 있는데 선피디님 알아서 이제 자막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 발전 단계가 늦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은 군장 국가입니다. 왕이 없다. 군장 국가 특징이 뭐냐면은 왕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하는 고조선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고조선은 재정 일치죠. 그런데 삼하는 재정 분리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죠. 정치를 담당했던 군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지읍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은 어디를 주관하냐면은 소도를 주관해요. 여기서 아마 제사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대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신성구역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죄인은 맞아,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여기 도망을 가긴 갔잖아요. 근데 함부로 못 잡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놈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소도라는 신성구역을 주관하고 함부로 출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삼한 사람들은 도둑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전개합니다. 하여튼 중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여는 제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땅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한 지역이고 평야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은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농반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산품도 뭐였냐면 말, 그 다음에 주옥, 그 다음에 모피가 있었죠. 주옥 빨리 읽으면 안 된다. 민수야, 집중 좀 해라 좀. 진짜. 자, 고구려는 처음에 압록강 또는 뭐 동가강 유역에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어디냐면 백두산부터 이래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고구려 초기 영역이 어디냐면 요 정도입니다. 이게 겨울에 가봤어요, 여러분들. 전 가봤거든요. 이거 살 데가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진짜 추워요,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잘 안 된 지역입니다. 중국 표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오곡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은 뺏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초기 경제를 우리가 무슨 경제라고 얘기하냐면은 약탈 경제라고 얘기하고, 이 고구려가 초기에 약탈 경제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료가 부경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부경. 전리품 청구예요. 그래서 특산품도 뭐냐면 맥궁이라는 복합궁을 사용했죠. 복합궁. 서로 다른 재료를 연결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데 사거리와 유효 사거리가 굉장히 대단하죠. 일본은 복합궁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 PD님? 기후 때문에. 힌트. 나무 뭐 수종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연결하는 그 뭐죠, 그게 악교 같은 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복합궁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활이 굉장히 길죠. 사거리도 짧아요. 그렇죠. 무슨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자, 옥저는 이건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 기름질 옥자 비옥하다고 했어요. 비옥하다. 그래서 농사 굉장히 잘 됐고 해산물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동해의 특산물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단궁, 짧은 날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과하마, 그 다음에 반어피 이런 것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과하마는 과일과 자, 아래 하자, 말맞자. 과일 밑을 지나가는 말이니까 무슨 말? 쪼락말이죠. 근데 반어피는 물개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다 표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하는 따뜻한 지역이에요. 지금 샘이 지금 김티처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북 경산입니다. 그죠? 굉장히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쪽 지역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되죠. 특히 벼농사, 봉자 왜 나오노? 벼농사가 잘 돼서 여러 가지 수리시설을 많이 지었고, 특히 요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마한, 변한, 진한 중에서 변한의 철. 이것이 어디에 수출됐냐면은 낭랑 외에 수출될 정도로 굉장히 양질의 철이었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일본 놈들이 여기에 변한의 철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 무역을 했죠. 그 무역기구가 나중에 식민통치기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일본이 고대 국가부터 한반도 남부를 200년 동안, 2세기 동안 지배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 무슨 설? 임나 일본부 설이죠. 허구입니다. 허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례 풍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장례 풍습은 순장입니다. 순장. 유력자가 죽으면은 가족이라든지 노비를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순장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금과 은을 껴 묻거리. 우리가 부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옥저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옥저는 뭐냐면은 가족 공동묘. 사람이 죽으면은 가매장을 하죠. 시체가 다 썩으면 뼈를 추려서 한 곳에 보관했다가 그 가족이 다 죽으면은 큰 곽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족 공동묘라고 얘기하죠. 동해도 장례 풍습이 있는데 기록에는 좀 미진합니다. 그 다음에 사만에는 뭐 널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죠. 자, 여기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싹 다 지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트 뭡니까 이제 혼인 풍습이라든지 그 기타 법이라든지 제천 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풍습 보겠습니다. 혼인 풍습을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왜 그래요 이랬는데 이 역사를 공부할 때 지금 기준으로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그 평가하는 건 별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여는 형사취수제의 풍습을 가지고 있죠.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도 형사취수제가 있었고, 여기다가 대를사위제. 남자가 결혼하면은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기거를 못합니다. 어디 갑니까? 마누라 집에서 기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옥저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입니다. 며느리제. 12살쯤에 양가가 혼인을 구두로 약속을 해요. 그럼 여자가 12살쯤 됐을 때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시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죠. 그 17, 18 사이에 다시 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될 사람이 뭐 노비나 소나 말이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바꿔오는 것을 가리켜 민며느리제라고 얘기합니다. 동에는 족외혼이 있어요. 족외혼. 자기 부족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한 내피셜이에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약탈혼이 있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뭐 매매혼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약탈혼과 매매혼은 왕따 특집이 있습니다. 왕따 특집. 그때 얘기할게요. 혼인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풍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은, 법을 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살인자. 살인자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몇 배? 12배를 배상을 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책 12법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연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살기 별로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부녀자의 투기를 완전히 극혐했어요. 여자들이 뭐 질투할 수도 있지. 그런데 부에서는 안 그랬어요. 여자를 투기하면 이거 사형입니다. 사형. 끔찍하죠. 고구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살인자는 사형. 그걸 받고 뭡니까? 가족은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똑같이 1책 12법이에요. 고구려도 부녀자의 투기를 굉장히 싫어했죠.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는 또 어떤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책화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 간의 경계 매우 중시합니다. 뭐 A 부족, B 부족이 있는데 A 부족 어떤 구성원이 B로 넘어가면은 A 부족에서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했죠, 여러분들. 줄 다 끊어놓고 지우개 넘어가면 가져가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넘어갈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파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부여는 12월 달에 영고예요. 12월 달에. 보통 10월 달에 하는데 왜 12월이냐면은 10월 달에 곡식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뭘 했다? 사냥을 했죠. 그래서 영고는 뭐냐면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옥조는 아마 제천 행사가 있었을 건데 기록에 남아 있지 않거나, 두 번째 맨날 줘 털리니까, 그죠? 제천 행사 하려고 하면 내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씨 뭐해? 하면서 안 했다는 경우 뭐 두 가지 내피셜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사만리는 두 번 했죠. 5월 달에 수린날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계절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요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했던 요 수업이 여러분들 공부에 또는 수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만 좀 잘했죠? 민수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